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번외편 시작합니다. 후! 박수가 좀. 네. 안녕하세요. 문군의 인디신을 진행하고 있는 문군입니다.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가 나오니 좀 생소하시죠? 제작자가 방송을 시작하는 시점에 너무 임팩트가 없다고 해서 이번 방송부터 저만의 코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문군 생각인데요. 이번 주 문군 생각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최악의 미세먼지로 옴짝달짝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시야를 가리는 뿌연 공기질로 기분마저 뿌옇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회활동을 접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패션 업계는 심각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생각보다 따뜻한 날씨로 패딩 매출이 최악이어서 패션 업체들까지 지난 겨울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다. 응? 미세먼지 때문에. 지난 겨울 생각보다 따뜻한 날씨로 패딩 매출이 최악이어서 패션 업체들은 봄맞이 프로모션을 통해 반등을 기대했었는데요. 이마저도 참 어렵게 된 것이죠. 하루빨리 파란 하늘이 이렇게 안 되냐?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루빨리 파란 하늘이 미세먼지를 밀어내길 바라며 패션 업계에도 그린라이트가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문군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문군의 짝퉁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게스트로 오신 분은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심상보 피리앤콤마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일단 주시죠. 네. 먼저 우리 심상보 대표님 소개를 먼저 우리 B급 인생이 좀 해주세요. 네, 이것도 원래 뚱카롱이 준비한 건데 뚱카롱의 부제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어느 땐 피리앤콤마의 대표로, 어느 땐 건국대학교 교수로, 또 어느 땐 인견 브랜드를 책임지는 상무이사님으로, 심지어 본인의 이름으로 된 책을 선보인 작가님이기까지 동해번쩍 서해번쩍 도대체 쉴 틈이 있으신가요? 50세를 살짝 넘긴 나이에도 스타일리시한 동안을 자랑하고 계시는 이분 심상보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 굉장히 오랫동안 디자인을 했고요. 지금은 교수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디자이너입니다. 교수가 근데 입에 착착 더 감겨요. 저는 원래 처음 소개받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익숙해요. 좀 교수 같다는 소리도 들어서 네. 좋기도 하고 약간 좀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학식이 모자른데 교수 소리 듣는 게 좀 그렇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디자인하는 게 제일 흥미롭고 재밌어요. 대구 패션위크가 보니까 그 그림 비주얼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진행 방법도 매끄러운 것 같고.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오늘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아주 좋은 성과는 거기 현장에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러니까 물론 현장에서 당장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요새는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그런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그냥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도 일부는 젊은 디자이너들도 괜찮은 분들도 있고 좀 여기 옆에 있는 문군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온 분들도 계시는데 절반은 그냥 그 옛날 그 모습으로 계속 있는 것 같은 그 느낌도 질 수가 없고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아깝지만 겉모습 보기에는 괜찮았다. 그렇게 또 느끼셨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제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한 건 아니고 창가 브랜드 대상으로 중국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러 나갔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았죠.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브랜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 너무 쉽게 효율적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성과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런 부분 좋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참가한 브랜드 차원에서 어떨까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이제 신진들은 의견들이 이렇게 업계 사람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성과를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당장 뭐 바이아트 주문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데뷔하는 무대에 이렇게 쇼가 아닌 이상은 그런 자리에서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그런 자리 필요하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의미는 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비즈니스 계속 하신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2004년도인 것 같은데 두타의 콤마라는 편집샵을 냈었어요. 맞아. 예, 알아요. 그거 낼 때 유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회사 이름을 피리앤 콤마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직접 유통은 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렇고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상표가 등록됐는데 브랜드를 하나 등록했습니다. 제가 다시 브랜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브랜드, 뭐 개인은 아니죠. 근데 네. 브랜드명은 선비입니다. 선비. 선비? 네. PD, 선비. 진짜 그 선비입니다. 그래요? 네. 그게 어떤 브랜드와 그 제품의 컨셉하고 연관이 있나요? 뭘 팔까요 거기서? 갓. 진짜로 그런 어떤 그런 걸 생각해서 브랜딩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제가 계속 그 한국적인 디자인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씨름한 거를 아시는 분은 압니다. 그걸 제 박사 논문도 그거고요. 그거 하면서 한국의 오리지널 스타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두루마기가 한국의 오리지널이라는 결론을 냈어요. 아우터로는. 두루마기가? 네, 제가 처음 했던 거는 네. 파리에 가서 영업했죠. 파리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네. 너무 오래된 얘기라 뭐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유럽에 대한 시장이나 지금 전시나 같은 것도 지금 전시도 국내에서 처음 전시하는 것들 뭐 저도 같이 기획하고 그랬어요. 그 전시에 대한 노하우가 오래전에 있었으니까 뭐 오래전이 아니고 어느 정도냐면 96년 5년 6년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옛날이에요. 근데 계속 그 유럽을 두드려봤는데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데 크게 얘기하면 문화적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데가 좀 개방이 돼서 좀 할만했었죠. 중국도 굉장히 여러 번 터치를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중국은 중국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쪽 유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 그게 처음에 할 때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관시가 좋으면 되게 빨리 접근하는데 네. 그 후에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냥 녹여서 끝내거나 이러는 게 있었고 카피 문제가 지금도 아직 있잖아요. 예전에는 일하는 친구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너무 어려워서 네. 그것도 계속 어려운 채로 있었거든요.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정답은 아닌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본 시장이었어요. 일본 시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디렉션 하고 있는 신라라는 브랜드로 이번 달 3월 1일 날 일본 라쿠텐에 입점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시장이 폐쇄적인 건 알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생겼죠. 그 단편적으로는 판매를 하는데 거기는 일본 자체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나라 안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조건만 맞으면 그다음에 걔네 되게 모듈화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것만 차근차근 그러니까 처음엔 뭘 엄청 많아요. 뭘 요구를 하는 게. 근데 오픈이 딱 되고 나니까 와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너무 뭐 원거리에 있던 유럽보다 그리고 아직도 조금은 더 진부한 좀 자기 마음대로인 중국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아직 해외에 팔고 싶은 생각은 계속 있는데 답은 지금 아직 정확히 못 찾은. 그러니까 디자이너면은 그 최소한 디자인 지금 쓰고 있는 것 마이크 뭐 폰 이런 것도 다 디자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디자이너가 거지같이 디자인해 놓으면 거지 같은 물건 쓰는 거죠. 그러면 거지같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거지같이. 그러니까 좋은 디자이너는 당연히 문화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을 설계하는 사람이 디자이너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죠. 제가 보기엔 요새 뭐 파인아트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사실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단 20년 전, 30년 전 스타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스타일로 해야 돼요. 그게 저한테는 또 되게 힘들어요. 오늘도
포토샵 공부 새로 하고 있다고 왔어요. AI가 나와서 AI라는 게 창의적인 걸 하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걸 하는 그쵸, 거죠. 알고리즘. 그리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저희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KBS, SBS가 아니고 개인 방송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미디어를. 그렇죠. 그거는 네, 다 맞아요. 대중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한 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음. 결합하거나 뭐 콜라보한다 그러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음. 그런 거에 대상이 되려면 오리지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뭘 만드는 건 오리지널이 있다면 AI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AI가 접근해서 얻어줄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기능성이나 뭐 그런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베이스에 깔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내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을 더하기만 하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젊은 친구들 얘기를 했는데 뭐 전보단 기회가 많긴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저는 오리지널을 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리지널만 있으면 앞으로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물론 이게 바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뭐 하고 싶은 게 그거는 디자인, 좋은 디자인 하는 거. 그리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나이도 먹었고 그래서 띄엄띄기 하는 것처럼 감각도 떨어져요. 머리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에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애들이 아니죠. 디자이너 분들이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도 싶고 그렇게 되기를 빌고 저는 사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젊은 디자이너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젊은 디자이너를 계속 후원해서 성공시킨 적이 있냐 아니면 어떤 기업이 작은 아이디어라도 네 아이디어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살게 충분히 이렇게 한 적이 있냐 들어는 봤니 단 한 번도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대단한 기업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지금 범죄자들의 나라야. 그래요? 그거 벗으려면 지금까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괜찮은 씨가 있으면 좀 키워가지고 큰 다음에 잡아먹어요. 그러면 선비란 뭐뭐다가 두루마기입니까? 한마디로 딱 해주시면 선비란? 선비가 그 선비란? 네, 선비란 한마디로 딱 선비란 네모다. 네모다 할 때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선비란 선비가 되고 싶으셨나 맨날 보네. 뒷짐지고 다니시겠네. 또 어떻게 또 말씀 딱 들어보면 그동안 제가 디테일하게 자세히 몰라도 그동안 기억은 또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